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하여 성형외과의 박철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위증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위증 수술은 귀가 거의 없는 환자로 소위증 수술 자체가 하나의 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증 수술은 귀 연골틀을 만드는 과정과 귀 연골틀을 덮는 피부나 혹은 근막을 수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근데 소위증 수술이 완벽하게 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씩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소위증 수술은 두 가지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째는 귀 연골틀을 잘 만드는 거 하고 또 귀 연골틀을 덮는 피부 덮개를 잘 만드는 거,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늑연골을 띄어서 소위증을 수술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늑연골을 이용해서 소위증을 수술하는 방법은 외국의 여러 학자들 또 국내 학자들을 통해서 많은 방법들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소위증 수술 방법도 실질적으로 가슴 연골을 띈다는 거 하고 또 소위증 부위에 피부를 이용한다는 거 그 자체는 같을지 몰라도 그 수술하는 방법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수술 결과가 아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제가 한 35년 동안 약 3,000명 이상의 소위증 수술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은 반대편 정상귀하고 최대한 똑같은 귀를 만들어야 합니다. 늑연골을 이용해서 연골틀을 만드는데 우선 정면에서 봤을 때 귀의 위치, 상하 위치가 반대편 귀하고 같아야 되고 또 측면에서 봤을 때 귀의 미세한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태도 각도 같은 것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째 환자는 외국인 환자로서 저희 센터에서 수술한 환자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소위증 상태가 좌측에 있는 소위증보다 다소 높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위치를 정상적으로 맞춰줘야 되고 또 수술한 후에 돌출 정도도 반대편 귀와 똑같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측면에서 봤을 때 귀바퀴 형태가 반대편 귀바퀴하고 똑같이, 그리고 귀의 미세 구조를 반대편 정상귀하고 똑같이 만들어준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이러한 정교한 형태의 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늑연골을 잘 조립해 갖고 깎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대편 정상 귀의 형태를 만들어 주고 이 상태를 그 소위증 부위에다가 심어줘서 만들어 주는 상태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왼쪽 귀의 소위증 환자인데 앞에서 봤을 때 아주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그 위치에다가 만약에 귀를 만들어 줬다면은 사실은 수술한 후에 환자의 상태가 더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철두철미하게 귀의 위치를 위쪽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연골 틀을 심어줘서 정상적인 형태의 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 수술한 후에 정상 위치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2차 수술로 수술을 진행할 예정인 환자입니다. 세 번째 환자도 역시 복잡한 환자로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태국 환자인데요. 이 환자 역시 오른쪽 귀의 위치가 목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아주 심한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도 역시 그 부위에다 귀를 만들어주면 더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귀의 위치를 우선 정상적인 위치로 올려주고 그 위치에다가 자기 늑연골 틀을 만들어주고, 이때는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그걸 덮어주는 조직이 근막으로 덮어주고 피부 이식을 하는 환자고, 수술한 후의 사진입니다. 원장님,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요? 두 번째 조건은 연골틀을 덮어주는 피부나 근막이 노출되거나 괴사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연골틀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소위증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피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피부로 덮어줘야 되는데, 이런 피부가 덮어준 후에 피부가 괴사되거나 또 괴사로 인해서 연골틀이 노출되거나 그러면은 결국은 연골틀에 염증이 생깁니다.
됩니다. 또 염증이 생기면은 결과적으로 연골의 틀의 일부의 형태가 소실되거나 수술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골틀을 덮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경험이 적은 의사들에 의해서 시행하면은 많은 경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골틀을 덮는 피부를 어떤 방향에서 피부 절개를 하고 어떤 깊이로 들쳐주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많이 차이가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연골틀을 덮는 피부를 잘못 덮었기 때문에 일부 괴사돼서 연골틀을 잘라낸 후 또 연골틀 자체가 부실하게 치유가 돼 갖고 형태가 아주 변화된 모습들을 여러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틀을 덮는 피부를 유용하게 계획해야지 좋은 수술 방법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 조건은 만들어둔 피부가 우선 수술 초기에는 잘 났다고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잘 견딜 수 있느냐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차피 자기 늑연골로 만들어줬다고 해도 가슴에 있던 연골이 다른 부위에 가서 이제 심어졌을 때 이게 이제 결국은 자가 이식입니다. 그래서 이식이라는 것은 이식한 부위에서 잘 생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피부 이식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열흘, 보름 되면은 완전히 안정이 되고 멀리는 한 반년쯤 지나가면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연골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대개 한 달, 두 달 잘 견디다가도 또 한 1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생착할 수 있는 연골 틀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야지 결과적으로 소유증 수술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요, 처음에 연골틀도 뭐 웬만큼 만들었고 또 덮어주는 피부도 잘 덮어줬는데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굴곡도 없어지고 또 형태도 많이 변화되고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초기에는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귀는 이제 일생 동안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생 동안 아무 변화 없이 영구적인 이제 생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수술하는 사람이나 환자 또 환자 보호자들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 세 가지 조건. 연골틀을 잘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피부를 잘 덮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영구적으로 잘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소유증 수술은 단순히 귀를 만들었다 이런 그 상황이 아니고 일생 동안 자기가 가꿀 수 있는 정상 형태의 귀를 갖는 그런 그 수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소유증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은 환자 자체가 큰 스트레스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이게 자기가 실망하는 형태로 남아있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큰 지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 환자는 병원을 잘 선택하시고 경험 있는 의사한테 컨설트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